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종류의 공포 이야기가 넘쳐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고 전해진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다. 어느 날 서울에서 스트레스를 잔뜩 받은 30대 회사원 김진호 씨는 긴 휴가를 맞아 오랜만에 힐링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대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떠나고 싶었던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개받은 전라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향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평화로운 분위기로 유명했으나 최근 들어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한다. 서울에서 차를 몰고 수시간을 달려 도착한 마을은 역시나 그의 기대대로 조용하고 아늑했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과 쌀이꽃이 길가를 점점이 수놓고 마을 사람들은 낯선 이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김진호 씨는 마을 주민 중 한 명인 박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민박집에 머물기로 했다. 첫날 밤 고즈넉한 마을의 풍경에 감명받은 그는 박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할머니는 이 마을에 오래 사셨으며 많은 이방인들이 이곳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끔씩 마을 주변을 걷다 종종 길을 잃거나 이상한 경험을 한다는 도시 사람들이 있었다고도 했다. 할머니는 농담처럼 웃으며 다들 하도 정신줄 놓고 다녀서 그런갑지 하고 말씀하셨다. 다음 날 아침 진호 씨는 홀로 촬영하며 주변의 경치를 만끽하기로 했다. 특히나 들판 너머로 펼쳐진 소나무 숲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숲이 안개숲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해가 지기 전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는 말을 종종 들었었다. 그날따라 안개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도전의식에 발동한 진호 씨는 망설임 없이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숲에 들어선 순간 주변은 갑자기 쾌적한 바람과 함께 신비로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산새들의 지저귐과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그 자체로 꼭 동화 속 한 장면 같았다. 진호 씨는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기분 좋게 숲을 걸어갔다. 한참을 걷다 보니 머리 위로 들이운 잎들이 점점 더 짙어지며 하늘을 가리기 시작했다. 낮인데도 불구하고 숲속은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다. 기분 탓인지 자꾸만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당연히 마주하는 것은 나무들 뿐이었다. 역시 혼자 걷기에는 좀 무섭군 이라고 속삭이며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분명히 숲을 헤치고 오는 발걸음 소리, 그것도 여러 명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누군가가 진호 씨를 미행하고 있는 것 같았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걸음을 빨리 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산속에서 낡은 해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겉으로 보기엔 오래된 산장처럼 보였고 유리창은 모두 깨져 있었으며 곳곳에는 이끼와 덩굴이 뒤얽혀 있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마음을 놓고는 내부를 살피고자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다. 해가 하는 그의 상상보다 조용하고 어두웠으며 곰팡이 냄새가 곳곳에 퍼져 있었다. 몇 발자국 걸었을까 방 한 구석에서 끓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진호 씨는 놀라움과 경계심에 몸이 굳었지만 무슨 용기인지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방 안에서 그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 노인은 초췌한 모습으로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안개가 오고 있어. 다들 숨어야 해. 진호 씨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이내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노인은 그를 힐끗 쳐다보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같은 젊은이들이 자꾸 와서 문제다. 안개 속에서는 절대 돌아가지 못한다네. 진호 씨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스쳤다. 그리고 그 순간 문저 멀리서 하얀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사실 아침부터 기분이 이상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던 것 같았다. 조금이라도 더 지체하면 안 된다고 느꼈다. 급히 폐가를 빠져나온 진호 씨는 최단 거리로 숲을 탈출하기 위해 방향을 돌렸다. 하지만 도저히 나무들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 들리는 것은 그 노인의 탄식과 발소리뿐이었다. 어느샌가 안개가 빽빽하게 숲을 뒤덮기 시작했고 그의 시야를 가렸다. 마침내 숲을 벗어난 것은 그로부터 몇 시간 뒤의 일이었다. 진호 씨는 간신히 마을로 돌아왔고 그의 옷은 숲속의 흙과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박 할머니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말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주었다. 진호 씨는 간신히 숨을 고르며 물었다. 할머니,
그 숲의 비밀은 도대체 뭡니까?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우린 그 숲을 존중하고 피해 다닌다네. 그게 우리가 평온하게 사는 방법이지. 그 후로 진호 씨는 그날의 일을 누구에게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서울로 돌아온 그는 가끔씩 그날 촬영한 사진들을 들여다보곤 했다. 사진 속 그 숲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한 장의 사진에서 배경으로 희미하게 나타나던 인물들이 아직도 그의 신경을 긁고 있었다. 그 사진 속에서 나무 사이로 여러 명 그림자가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몇 달 후 그는 다시 그 마을을 찾고 싶었지만 마침 그 즈음 그 마을과 접속되는 도로가 폐쇄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았고 모든 것은 마치 그렇게 끝난 듯했다. 사람들은 마을을 잊었고 그 숲속의 이야기는 진호 씨의 기억 속에만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가을 저녁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공포 게시판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그날따라 기묘한 호기심이 일었던 나는 게시판에 올라온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끈 것은 기묘한 아파트의 괴담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글쓴이는 그 아파트에서 직접 경험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적어놓았다. 그 아파트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여러 차례 소문이 무성했다. 저주받은 장소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말도 돌았다. 그러나 집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기지는 않았다. 글쓴이는 그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그저 사람들의 헛소문이라 여기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사한 첫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깊은 밤 갑자기 현관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글쓴이는 누가 밖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스코프를 통해 밖을 내다봤다. 그러나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문이 움직일 리가 없다는 생각에 잠시 고민했지만 피곤했던 그는 다시 잠자리에 누웠다. 이후 며칠 동안 매일 같은 시간대에 멈출 듯 끊임없이 반복되는 현관문 소리는 점점 글쓴이의 신경을 날카롭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글쓴이는 아내가 침울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낮에 이상한 경험을 했다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집안에서 쓸쓸한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아무도 없는 방에서 나는 소리였다는 것이었다. 두려움에 방을 나서려던 순간 문이 잠겨버려 한동안 갇혀 있었다고 했다. 글쓴이는 아내를 진정시키며 단순한 착각일 거라고 다독였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 역시 불안함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 평소처럼 반복되는 현관문 소리가 또 울려 퍼졌고 이번에는 더욱더 무거운 발걸음 소리도 함께 들려왔다. 글쓴이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그러나 이번에도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가 어깨를 짚는 듯한 한기와 함께 낮게 깔린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다. 놀란 글쓴이가 돌아서자 아무도 없었고 그저 차가운 공기만이 그의 등을 스칠 뿐이었다. 이상한 사건들은 점점 더 기이하게 펼쳐졌다. 점차 집안에서는 현관문 소리뿐만 아니라 웃음소리, 발걸음 소리, 심지어는 기묘한 그림자의 움직임까지 목격되었다. 글쓴이와 그의 아내는 결국 심리적으로 한계에 도달했고 결국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다. 무당은 아파트에 정착된 악령이 있다며 그곳에 머물 경우 더 큰 위험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이사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글쓴이와 그의 아내는 아파트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떠나는 날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았고 이후로도 소문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아파트는 여전히 기묘한 소리와 사건들로 인해 악명 높은 곳으로 남아있으며 새로운 입주자들도 역시 불안에 떨게 만드는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글의 마지막 문장이었다. 글쓴이는 비록 그 아파트에서 이미 멀리 떨어졌지만 가끔씩 우리는 여전히 꿈속에서 그곳에 현관문 소리를 듣곤 한다며 마무리를 지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의 화제로 떠오르며 여러 가지 추측과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이들은 단순한 허구라고 주장했지만 그 아파트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이야기들로 인해 그저 도시 괴담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이 작용하는 곳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에서
퍼진 유명한 공포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종류의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됩니다. 이 아파트는 1980년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허름한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나 14층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몇몇 사람들은 이유 없이 그 층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인 민수는 이 소문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야. 그런 소문들은 헛소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오히려 민수는 14층으로 이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공간이 넓고 렌트비가 쌌기 때문이죠. 결국 민수는 그곳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이사 첫날 민수는 짐을 정리하느라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벽을 긁어대는 듯한 소리였죠.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낡은 아파트니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제는 밤마다 그 소리에 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민수는 이웃들에게 이 문제를 얘기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14층에는 이사 온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층에서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더 이상 그 소리를 견딜 수 없었던 민수는 소리의 근원을 찾아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소리는 그를 오래된 벽장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민수는 벽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소리만큼은 더 커졌습니다. 그때 민수는 벽장 뒤쪽에 작은 문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은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게 가려져 있었지만 소리를 따라오면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민수는 그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문 뒤에는 마치 봉인된 또 다른 공간이 있었습니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지만 민수는 꺼림칙한 느낌을 받으면서도 그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메마르고 차가운 공기가 그를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본 민수는 그 안에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합니다. 사진 속에는 소름 끼치는 모습의 한 여성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순간 민수는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직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사진 속 여인과 같은 소름 끼치는 모습으로 자신의 뒤에서 웃고 있는 여자가 연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급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밤새 떨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후 민수는 그 사진을 다시는 볼 수 없도록 벽장 뒤 공간에 밀어넣고 문을 봉인한 후 다음 날 곧바로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그 후로도 14층에서는 여전히 이상한 소리와 사건들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민수처럼 그곳에서 나온 다른 사람들에게 비슷한 경험담이 이어지기도 했죠. 그렇기에 14층은 아직도 전설처럼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으며 용감한 몇몇 사람들은 그 공간의 진실을 파헤치려 시도하지만 실제로 그곳에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오래된 아파트의 미스터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곳으로 이사하실 수 있겠습니까?